네, 요즘은 성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유방 성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유방성형에 쓰이는 보형물은 이물질입니다. 그 이물질이 몸 안에서 일으킬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30대 산모의 모유에서 실리콘 성분이 검출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또 특히 일부에서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할 경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도 저건 정말 많은 여성들한테 경고를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식약처에서도 유방 보형물 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그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적으로 유방암의 확률이 또 높아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유방 절제술을 받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은 내 몸에 맞는 가장 좀 최적화된 그런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방 성형이 어떤 성형인지 정확히 안다면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방 성형의 부작용과 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성형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동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유방성형입니다. 오늘은 유방성형이 어떤 수술인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새로운 성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방성형이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일단 유방성형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작은 가슴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확대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반대로 오히려 가슴이 크게 되면 목이나 어깨 쪽에 부담이 가면서 인체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방 축소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유방 축소술을 통상 그 유두와 유륜 주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밑에 피부와 유방 조직을 제거를 하면서 유방 축소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아래쪽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이건 대표적인 유방 축소술 방법이고 이외에도 유방을 축소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수술하는 의사마다 수술 방법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유방 축소술 방법이고 한국 여성들은 그렇지만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큰 흉터를 남기면서 수술할 정도로 가슴이 큰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방 축소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축소술에 자기 가슴에 맞는 그런 축소술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좀 다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이가 있어서 좀 처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나이가 있어서 처지거나 혹은 그 여성분들 수유 이후에 가슴 처짐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슴 거상술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슴 거상술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가슴 처짐 현상을 4단계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처짐 현상 정도에 따라서 거상 정도를 다르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이유나 노화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슴이 처졌을 때 가슴 유방 거상술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요즘엔 남성분들도 비만 때문에 예. 또 유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남성분들도 통상 비만이 있거나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가슴, 여성용 유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선 조직을 지방 흡입을 하듯이 흡입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거나 혹은 유선 조직이나 이런 게 너무 단단해서 흡입만으로 제거가 힘들 경우에는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유방을 절제 후 재건하는 수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유방암 수술 후에 소실된 유방을 재건해주는 그런 수술을 재건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이후에 재건 방법은 그 소실된 조직을 복원해주기 위해서 등 쪽 근육과 피부 조직을 절제를 해서 그 부분을 가슴 쪽으로 돌려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은 복부 쪽 피부와 근육을 떼서 그것을 가슴 쪽으로 돌려서 복원시켜주는 그런 재건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방 성형과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유방 성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방 안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삽입되고 있는 보형물은 또 어떤 거고요?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은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요? 가슴에 삽입하고 있는 보형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들어간 식염수 백이 있고요. 네. 또 실리콘이 들어간 실리콘 백,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인공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그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 가슴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절개 박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혈관 손상이 일어나서 네. 과다출혈로 위험할 수가 있거나 혹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가슴 감각이 둔해지거나 혹은 통증이나 다른 이상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형물을 가슴에 넣는 과정에서 보형물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잘 해결되고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형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보형물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보형물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또 아무래도 보형물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물 반응으로 인한 구형구축 현상,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이 유방 수술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부작용이 나타나면 상심이 진짜 크겠습니다. 실제 부작용 사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작용 한국에서는 2015년도 보고에 따르면 네. 네. 그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사례 보고된 바에 의하면 통상 그 가슴 보형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작용 사례로. 그래서 29.1% 정도의 그 가슴 보형물로 상당히 인한 높군요. 네. 의료기기 중에는 가장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네, 2015년도 실리콘 그 겔 인공 유방 부작용 사례 도표네요. 그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게 제품 파열과 구형 구축, 모양 변형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보고된 부작용 이외에도 보고 안 된 부작용도 그러겠죠. 상당히 많은 네. 다른 네. 부작용도 있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유방 성형이 어떤 성형인지 또 유방 성형의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유방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네, 언제든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서 먼저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한 5월달, 6월달쯤에 이제 제가 이게 그 지방 이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슴이 이게 없어졌어요. 많이 이게 줄어들었어요. 네. 지방 이식 수술하셨는데 오히려 가슴이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네. 괜찮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좀 빵빵하고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이제 축소가 이렇게 되더라고. 업축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가 생각하는 걸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요. 네. 어떻게 좀 질문 좀 더 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네네. 네.
그리고 뭐 다른 부위에는 이상 없고 그냥 가슴만 수술 이후에 가슴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죠. 네네. 뭐 이번에 지금 뭐 체중이 줄었다거나 예.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그런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전혀 그렇게 없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보기가 좀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돼가지고 지금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너무 생각보다 이게 지방 이식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유지가 안 되고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죠. 아, 이제 네. 그러니까 특별한 뭐 부작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 기존 그냥 건강에 사이즈에 뭔가 대한 좀 불만이 네, 있으시다는 그러신가 거죠? 봐요. 예, 그렇죠. 원래 지방 이식 수술이 사이즈가 좀 나중에 줄기는 줍니다만 많이 줄어서 걱정이시는 거죠? 네. 네, 일단 많이 그 줄었어요. 지방 이식 자체가 단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지방이 살아남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혈관 형성이나 이런 게 튼튼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단순 지방 이식으로 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혈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일단 수술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생착되는 과정이 됐다고 통상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이 이유는 혈관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 이식으로 한 수술 자체가 그런 네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혈관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그 이식된 지방이 제대로 살아남아서 네. 유지가 되려면 그 지방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 지방 이식을 해서는 혈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식된 지방이 흡수돼서 서서히 빠지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좀 이따 말씀해 주시겠죠? 예.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방송 보다가 제가 그 아내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어떤 점이 예, 그 궁금하신가요? 네. 아내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가슴에 뭐 이렇게 뭐 넣는 수술 있잖아요. 보형물 수술이라고 하죠. 네네네. 예. 근데 그 아내가 최근 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수술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자꾸 요즘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가슴이 딱딱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병원 가라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괜히 무서운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방송 보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네네. 이게 그 예전에 했던 수술 때문에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걸 뭐 그냥 안전하게 다시 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게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일단 뭐 전화상으로 정확히 알 수는 힘들지만 말씀만 들어봐 가지고는 구형구축이 온 것 같거든요. 네. 구형구축이 온 것 같은데 구형구축이 왔더라도 그 구형구축 자체가 좀 부드러울 경우에는 마사지나 이런 거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구축이 뭔지 사실 일반인 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좀 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구형구축이라는 건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을 했을 경우 이 보형물이 인체 조직하고 다른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이게 이물질로 인식돼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형물을 적으로 알고. 예, 네. 적으로 알고 피막으로 쌓이게 됩니다. 보형물이 피막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피막 쌓인 정도가 부드러우면은 촉감도 그 정도 부드럽게 되는 거고 네. 좀 반응이 심해서 피막 자체가 두껍고 단단해지면 구형구축 현상이 왔다고 해서 딱딱하다? 예, 네.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통증 그 과정이 심하게 되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마사지나 이런 거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네. 심해서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다. 그럴 네.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질문 경우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끌면 구축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전문가한테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걸 좀 제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유방 성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유방 성형 사실 조금 전에도 부작용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부작용 그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그 유방 성형 후에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은 정말 많은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언론에 나온 부작용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보도돼서 항상 큰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산모분이 실리콘 보형물 수술 이후에 아기한테 모유 수유 중에 실리콘이 아기가 흡입을 했다. 그런 게 보도된 적이 네, 있었죠.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을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보형물 안에는 11종류의 중금속물이 검출이 됐고 대신에 이 중금속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기한테는 건강이 없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으로는 그래도 아기가 이 실리콘 성분 흡입 후에 설사도 했고 네. 또 장기간 이걸 복용했을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런 또 반론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 외에도 그 실리콘 보형물 이후에 그 피막에서 드물지만 희귀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요. 예. 네,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외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그 모델 생활을 하던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시력 상실 증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원인이 20년 전에 수술한 보형물 손상과 그 염증 증상으로 인한 그런 증상으로 확인이 돼서 그 네.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네. 또 가까운 중국 사례인데 중국에서 가슴에 보형물 수술을 했는데 네. 수술한 보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부로 내려와서 나중에 복부에서 그 보형물을 제거했다. 네. 그런 보도가 나온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아무래도 실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제거된 보형물의 형태는 또 어떤가요? 네. 예. 사실 보형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보형물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된 보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셨는데 최근에는 손상된 보형물뿐만 아니고 그 촉감이 이물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그 가슴 라인이 자연스럽지 않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거하러 오시고 혹은 구형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 통증이나 이런 거로 내원하셔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한 그런 보형물 상태를 보면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촉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거된 보형물은 손상 없이 깨끗한 보형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손상돼서 나오는 보형물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식염수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생리식염수가 다 흘러나오고 그냥 껍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에 어느 정도 소량의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데 검은색으로 변색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리콘백 같은 경우는 일단 손상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환자분이 그거를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손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유방외과나 이런 데 가서 빨리 검사를 하셔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실리콘이 서서히 흘러나오면서 주변 인체 조직에 침투를 해서 조직을 변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거하고 나서도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겠군요. 가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가슴을 좀 풍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수술을 했는데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을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형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서 좀 네. 미용학적으로는 보기가 과히 좋지 않을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네, 만약 유방 성형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은 유방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형물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봤는데요. 부작용 때문이라도 성형을 무척 망설이겠습니다. 혹시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성형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나 혹은 단순 지방 이식을 통한 가슴 확대술 이런 성형술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보완해서 나온 수술 방법이 최근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복부나 허벅지 쪽에 지방, 군살을 빼서 추출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 나온 줄기세포와 지방을 섞어서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슴 성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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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예, 어떻게 저-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저 다리는 아니고요. 제가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한 지가 지금 1년 8개월 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건 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좀 제일 적당한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네. 일단 유방암을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네. 중요한 게 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네. 완치가 됐는지 그게 그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한 병원에서 그 네. 유방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어느 정도였고 수술을 해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복원 수술이나 네. 이런 거하고 또 유방암이 재발되고 이러면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복원 네. 수술을 하는 게 그 원칙입니다. 보통 한 몇 년 정도 암 같은 경우는 완치 판정을 받죠? 그게 5년 정도 되면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통상 5년으로 보는데 네. 그것도 그 유방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 수술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네. 병원에서 계속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꾸준히 그 유방암 관리에 대해서 하신 후에 수술을 권해주시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요. 무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줄기세포 유방 성형 아까 시술 과정 잠시 소개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좀 어떤 시술인지 다시 한번 좀 과정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 이 줄기세포 자체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줄기세포가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손상된 조직을 복원시켜주고 또 혈관 내피 세포로 분할을 해서 혈관을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하고 같이 들어가면 지방이 죽었을 경우 그 죽은 지방을 대체시켜주는 분화해서 대체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식된 지방이 생착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줄기세포가 왜 부작용이 적은지 그리고 줄기세포 유방 성형 수술이 다른 수술과의 차이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유방 성형 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도 수술이기 때문에 뭐 100% 안전하다 그렇게 네.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도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된 줄기세포 성형을 못했거나 아니면 사전관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지방괴사나 석회 현상 같은 단순 지방 이식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줄기세포 성형을 제대로만 했다면 네. 그 줄기세포 그 기능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예. 유방성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가슴뿐만 아니고 뭐 안면이나 가슴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데 네. 그 외에도 손이나 힙업 성형 이런 데도 이용이 되고요. 또 피부 괴사나 아니면 흉터 치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 적용이 됐었던 거죠? 예,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미용 목적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는 사실은 질환 치료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적인 대사 질환이나 아니면 신경 치료 이런 데에도 이 줄기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줄기세포 유방 성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재건 부분에서는 많이 치러지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면요,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가슴이 너무 볼륨이 없어서 이제 보형물을 넣으려고 상담을 병원에서 받고 네.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수명이 있어서 뭐 나중에 교체하고 막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 그냥 왔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가슴에 보형물이 터져서 뭐 아이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가 먹었다 이런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수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연찮게 이걸 보게 됐는데 네. 진짜 보형물보다 안전한 건지 저는 보형물보다 안전한 게 있으면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오래 고민을 오래 해와서 그래서 진짜 부작용이 극히 낮은 수술인지 앞으로도 한 번 수술하면 계속 쭉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저는 너무 궁금해서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 넣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줄기세포 유방 성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줄기세포 가슴 성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 안전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보형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절개 박리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 손상이 일어나고 또 이물질이기 때문에 구형구축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구멍만 뚫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손상 부담감이 훨씬 덜하고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는 거죠. 예. 또 수술 이후에 구형구축 같은 그런 이물질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순 지방 이식에 비교해서도 단순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생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식한 지방이 흡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생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이런 부작용이 흔히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줄기세포 그 기능에 의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지방 그 이식 수술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어떻게 보면 피드백에 늘 약간 불만이었던 점을 좀 보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단순 지방 이식 수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방법이다. 뭐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줄기세포 유방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술의 장점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어떤 절개 박리 과정이 없이 구멍만 뚫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네. 또 신경이나 혈관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이물감이나 이런 것이 없고 3개월 뒤에는 생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영구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내 가슴이 생긴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술에 의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것도 수술이니까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제대로 수술이 안 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줄기세포가 충분히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가슴 상태가 좀 치밀 유방이거나 안 좋은 경우, 또 수술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방성형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담 방송 진행했는데요. 유방성형에 앞서서 좀 고려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유방성형은 아무래도 성형 수술 중에 좀 비교적 큰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한번 잘못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사실은 원상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만약에 유방 수술을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의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맞는 가장 좋은 수술이 어떤 수술 방법인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그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그 수술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벽히 갖춰진 그런 전문 병원을 선택하셔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부작용이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유방은 여성분들에게는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여성의 상징인데, 그런 유방의 모양을 수술을 했다가 좀 예뻐지려고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심적인 고통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가 네.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또 급한 마음에 다시 수술을 네. 급히 서두르게 되면 제2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한테 충분한 상담을 하고, 그래서 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돈진 원장과 함께 유방성형에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3부 척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